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어둠 속에 기생하는 악인들을 찾아내 지옥을 맛보여주는 것을 생업으로 하고 있다. 악인 악과라는 말이 있듯이 죽고 싶지 않아! 나 죽고 싶지 않다고! 562번! 가만히 있어!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법치국가에선 그걸 집행하는 것이 바로 법의 역할. 하지만 형님, 괜찮으신 겁니까? 아, 그럼 나 대신 한 놈 자수시켜놨어. 얼뜨기 같은 경찰놈들은 절대 눈치 못 챌걸? 때때로 법의 눈을 피해 빠져나가는 녀석들이 존재한다. 피해자들을 대신해 그런 녀석들에게 지옥의 고통을 맛보여주는가? 왜 그러지? 빨리 물을 다 마시지 않으면 익사한다고. 그게 바로 고문 소믈리에로서의 내 사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겐 깊은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온다. 루카와, 차 좀 부탁하지. 네. 무슨 일로 절 찾아오셨나요? 이번에 찾아온 사람은 주름이 깊게 자리 잡은 노년의 여인이었다. 단 그 눈에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증오가 서려 있었다. 내가 다시 한번 재촉하자 의뢰인은 깊고 무거운 한숨을 쉬더니 주머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다. 이건 아들의 유품입니다.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한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사정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겐 이제 막 30이 된 아들이 있었다고 한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케이크 사왔어요. 케이크? 고마워, 아들. 그는 남편을 일찍이 떠나보낸 의뢰인을 어릴 때부터 살뜰히 챙길 정도로 마음이 고운 아들이었다고. 하지만 어느 날 그에게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찾아왔다. 무슨... 퇴근 후 집에 가는 전철 안에서 치안이라는 오해를 받게 된 것이다. 당연히 그는 범행을 부인했다. 아니에요. 전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있다고요. 거짓말. 당신이 내 엉덩이 만졌잖아. 그의 말대로 그의 양손은 가방과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 들려 있었으니까. 게다가 그 차량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도 타고 있었는데. 어이, 당신 지금 내 사랑하는 애인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전 아무 짓도 안 했다니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던 그는 절묘한 타이밍에 등장했다. 그리고 그는 의뢰인의 아들의 말은 듣지도 않은 채 죽어 이 자식아! 치안 주제! 의뢰인의 아들 몸 위로 올라타 마구 주먹질을 했다. 마치 화풀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그 후 의뢰인의 아들은 철도 경찰에게 연행되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이 남자는 제가 뭐라고 해도 계속 제 여친을 만졌다고요. 무슨 소리? 경찰이 사정을 묻자 여자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고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전 그저 제 애인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댄 것뿐이에요. 분명 깔깔 웃으며 주먹질을 했으면서 말이다. 의뢰인의 아들은 당연히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 남자가 한 짓도 폭행이잖아요. 그건 애인을 지키기 위해서죠. 일단 성추행 사건부터 매듭지읍시다. 당신 만졌죠? 하지만 경찰은 전혀 그의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자신이 하지도 않은 죄로 장시간 구속된 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그는 이대로 유치장에 들어가면 회사나 부모님께는 뭐라고 하려고 그래요? 그냥 인정하고 돌아가시죠. 여기서 더 있어봤자 성범죄자 취급을 받고 회사에도 부모님께도 민폐만 끼친다는 협박을 받아 결국 만졌어요. 하지도 않은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억울하게 치안 취급을 받은 그는 정신적으로 한계에 부딪혔고 난 아니라고.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날 밤 다리 위에서 강물 속으로 투신해버렸다. 유일한 가족을 잃은 슬픔에 젖은 의뢰인. 어째서? 하지만 경찰서로 달려간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피의자의 사망으로 불구속 송치할 거라니 그게 무슨 말이죠? 아들분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셔서요.
그럼 저희 아들이 당한 폭행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분노에 찬 의뢰인의 외침에 경찰들은 피해 접수를 하지 않아서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했다. 심지어 치안 피해자가 배상금과 위자료를 요구하며 민사소송까지 걸어온 것이다. 그 커플은 의뢰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걸 알면서도 돈을 뜯어내려고 한 것이다. 의뢰인은 상대 변호사와 면담을 해야 했는데 지금 장난쳐요? 저희 아들은 치안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소송에선 못 이기실 테니까. 변호사의 말대로 의뢰인은 재판에서 졌고 배상금과 위자료 지불 명령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아들이 그랬을 리 없어. 그 녀석들도 방심하고 있을 거야. 금액 협상을 핑계로 피해자들이 불러냈을 때 책상 밑에 녹음기를 붙여놓았던 것이다. 그녀는 일단 아들이 가해자인 걸 인정하는 듯 행동했다. 저희 아들이 몹쓸 짓을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마음고생 많았지, 려커? 하지만 그들은 의뢰인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선 한마디 말도 없었다. 그리고 타이밍을 봐서 그녀는 미안해요. 잠시 화장실 좀. 뭐예요 아줌마? 빨리 갔다 와요. 안 그럼 돈 더 받으려니까. 자리를 비웠다. 두 사람의 속내가 녹음기에 담기길 바라면서 말이다. 그렇게 얻어낸 진실은 역겨울 정도였다. 그 오타쿠 새끼 그냥 조용히 합의금이나 내놓을 것이지 괜히 죽어가지고 시간만 축내네. 근데 웃기지 않냐? 멘탈 약해 보이는 놈으로 골라서 치안으로 몰면 꽁돈이 굴러들어온다는 게. 게다가 녹음기에는 한 가지 사실이 더 담겨 있었다. 료코, 너희 부모님 빚 다 갚으려면 앞으로 30번은 더 해야 하는가 알지? 뭐? 그럼 한 번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야, 너 때문에 사람 한 명이 죽었어. 우린 공범이라고.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럴 수가. 넌 그냥 평생 날 위해서 이러면 되는 거야. 우선은 오늘 밤 잠자리 상태부터 부탁하자. 그는 여자의 약점을 잡고 강제로 성추행 피해자인 척 연기를 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녹음기에 담긴 대화는 듣는 나조차 속이 메스꺼워질 정도로 추악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경찰서에 가진 않으셨던 겁니까? 이걸 경찰에 넘기는 건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 여자도 나중에 법의 심판을 받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는 겨우 몇 년 깜방에서 살게 하기엔 죄가 너무 무거워요. 내장을 죄다 찢어발겨도 용서할 수 없는 놈입니다. 억울한 누명 때문에 아들을 잃은 분노와 원한으로 의뢰인의 얼굴은 도깨비처럼 변해갔다. 더럽혀진 우리 아들의 명예를 되돌릴 수 없다면 적어도 그 사람이 받아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번 의뢰 받아들이도록 하죠. 고문 소믈리에로서 그녀의 통곡을 못 들은 척할 수는 없는 법. 여자 입장에서 성추행을 당한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겠지. 하지만 남자 입장에서도 누명을 쓴다는 건 인생이 걸린 위협이 될 수 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렇게 그 인생을 망가뜨리다니, 이 녀석에겐 지옥불조차 자비에 불과하다. 타깃의 본성이 악하다는 건 의뢰인 덕분에 이미 파악이 끝난 상태. 이 녀석 돈을 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치안으로 몰고 간 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필사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인생을 짓밟다니, 쓰레기 중에서도 쓰레기가 따로 없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모조리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자주 간다는 걸스바에서 잠복하고 있자 쉽게 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준씨, 저 녀석입니다. 좋아, 시작하지. 어째서 이런 놈들은 이다지도 쉽게 걸려드는지. 녀석은 비틀비틀 걸으면서 악취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성실하게 살아봤자 손해볼 뿐이라고. 이런 쓰레기가 그 더러운 입을 막아주도록 하지. 영원히. 너 뭐야? 네 죄를 청산하러 온 염라다. 나는 그 녀석을 가죽 밴드로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고문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정신을 차리자 또다시 신나게 입을 놀리기 시작했다. 지금 너 뭐 하자는 거야? 경찰이 날 가만둘 것 같아? 이거 범죄라고! 너 같은 놈도 경찰을 속였는데
참구대 같은 소리를 하는군. 이런 녀석들은 그저 우스울 뿐이다. 항상 지들이 잘난 줄 아는 꼴이라니. 넌 네가 치안으로 몰아 인생을 망가뜨린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마음은 없는 건가? 뭐? 치안으로 몰아? 누명이라고 하고 싶으면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에? 그 녀석의 말에 나는 가지고 있던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야. 이거 너 맞지? 증거 가지고 왔는데 이제 됐나? 어디서 수작질이야? 요즘은 목소리 정도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고! 수작은 네가 부리고 있지. 이봐 고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지. 무고한 사람을 치안으로 몰고 간 거 맞지?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거 봐, 네가 한 짓 맞잖아. 두 번째 망치질은 그의 고환을 완전히 아작내고 그의 골반마저 으깨놨다. 뭐 여성의 성을 무기로 악행을 저지른 이 녀석에게 고환 따위 필요 없겠지. 그럼 본 게임으로 들어가 볼까? 루카와? 네. 루카와가 가지고 온 건 나무로 만든 사람 형상의 인형으로 그 쓰임만 놓고 보면 악마와도 같다. 그 쓰임이란 먼저 사람을 억지로 그 안에 밀어넣은 다음 싫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당연한 걸 묻는 건 썩어 빠진 이놈을 태워 정화시키려는 거지. 이 특별한 감옥의 다리 부근에 불을 붙이면 당신 미쳤어? 이건 살인이라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아, 그럴지도. 난 이놈 같은 쓰레기는 태워 죽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 이건 워커맨이라고 불리는 고대 갈리아에서 행해진 산재물을 바치는 의식이다. 뜨겁다고! 방법은 보다시피 나무로 만든 거대한 인형 안에 가축이나 사람을 가둔 뒤 산채로 태워 죽이는 것이다. 원래라면 이 거대한 인형 안에 희생 제물을 빈틈없이 밀어넣지만 이 의식이 잔혹한 점은 바로 제물을 산채로 불태워 죽인다는 점이다. 보통 화재가 나면 불보다 먼저 일산화탄소에 의해 숨을 거두게 되지만 뜨거워! 살려줘! 이 목재 감옥은 통기성이 좋아 불이 감옥 전체에 옮겨붙기까지 일산화탄소에 의해 질식할 일은 없다. 산채로 불태워지는 고통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화형이 세계 각지에서 행해진 것이겠지. 제발 부탁이니까 살려줘! 반성하고 있으면 다시 그러진 않을게!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견디지 못해 우는 소리를 내는 남자. 하지만 내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죽어 이 자식아. 범죄자 새끼가 말이 많군. 안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은 정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니 저 세상에 가기 전에 자신의 죄를 씻고 갈 기회를 주지. 그렇게 이번 의뢰도 무사히 끝이 났다. 의뢰인에겐 일이 끝나는 대로 연락을 넣어두고 있다. 부디 그녀의 아들이 평안히 잠들기를. 내가 하는 일이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길.